하루 600에서 700명대 환자가 계속 나오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발생 상황은 좋지 않지만 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크게 늘지 않고 중환자 병상 등 방역 역량도 견딜만 하다는 게 방역 당국의 분석입니다. 1,000만 명 이상이 백신을 맞게 되는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느슨한 거리두기 기준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발생 상황만 놓고 보면 그 진작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역 당국의 상황 평가는 현재 어떻습니까? 네, 지금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 하루 평균 환자를 보면 한 600명 정도가 됩니다. 예. 그 전주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어쨌든 600명대 정도가 이제 하루에 환자가 나온다면 기존에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볼 때는 2.5단계죠. 800명이 넘어가면 이제 3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요. 방역 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수용성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환자 발생 지표만 가지고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게 되면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견딜만하다 이런 평가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중증률이라고 해서 환자가 이제 중환 상태로 넘어가는 그 확률 비율을 얘기하는데 그게 지난 3차 유행 때인 지난해 12월에는 3.3%쯤 됐는데요. 지금은 지난달에 1.6%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치명률, 그러니까 사망률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2.7%에서 5분의 1 수준인 0.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환자용 병상을 비롯해서 이런 방역 역량 자체가 상당히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발생률이나 위중증화율에 대비해 보면 하루에 환자가 한 1,200명 정도가 나와도 병상이나 이런 의료 역량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급하게 거리두기를 격상해서 국민 경제 또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보다는 현재 단계를 유지하면서 핀셋 방역, 그러니까 위험한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방역하는 이런 방식이 낫다고 이제 방역 당국은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인식 아래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가 또 연장이 됐습니다. 혹시 뭐 바뀐 건 없습니까? 대부분 다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수도권은 2단계고 비수도권은 1.5단계 그대로 가는 것이죠. 지금 지난 2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석 달 넘게 이제 조치가 계속 되는 것이고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그것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 수도권, 부산 이쪽은 이제 유흥시설 6종이라고 해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것들의 영업 금지도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영업 제한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 방역관리 주간이라고 지난주에 했던 것들 그것도 일주가 연장되는데 달라진 것은 공공 부분의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사적 모임 하지 말라고 이제 지난주에 했었는데 그것이 상당히 이제 반향이 컸습니다. 무리한 조치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게 해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상북도의 12개 군에 지금 시범적 거리두기 도입한 것이 성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3주를 더 연장해서 상황을 좀 보겠다. 이 정도가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어제 나왔던 조치입니다. 자, 아무래도 전문가들 목소리는 조금 비판적인 의견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대개 이제 방역 관련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지요. 왜냐하면 진즉부터 지금의 거리 단계 수준으로는 이 환자 발생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지금 환자들이 크게 늘지는 않지만 300~400명대에서 400~500명대 또 600~700명대로 계속 조금씩 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크게 늘지 않지만 현재 지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발생 비율이 30%의 안팎 정도가 이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환자 수가 한꺼번에 크게 뛸 수 있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더블링이라고 해서 하루 사이에 2배 오르는 것 그다음에 하루 발생 1,000명, 2,000명이 쉽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방역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조치가 유지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큰
이달 5월, 6월 사이에 한 번에 큰 대유행이 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것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도 지금 경상남도, 울산이나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점점 번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지금 그 발생을 보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가운데 유독 영남 지역, 부산과 그 외의 지역들이 확산세가 만만치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확진 환자들이 막 늘어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특히 울산은 좀 뭐 새로 발생한 환자들의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까 거의 90%가 변이 바이러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어디선가 왜냐하면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이제 전파력이 굉장히 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큰 그 발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뭔가 약간의 경각심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예, 방금 하신 말씀은 방역 전문가들의 그 말들이었고요. 정부는 아무래도 백신 접종을 통한 상황 개선을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1,000만 명 이상이 백신을 맞은 뒤에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하겠다고 밝혔죠. 그 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집단 면역이라고 해서 그 집단의 한 60에서 70% 정도가 면역을 형성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이제 감염이 확산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대상자의 한 20% 정도만 맞게 되더라도 상당한 확산세를 줄이는데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6월까지 그러니까 상반기에 1,200만 명 정도를 맞추겠다. 우리 국민이 5천만 명이니까 1,200만 명이면 한 20%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대규모의 뭐 큰 유행을 가져올 만한 폭발적 발생은 없다. 이렇게 이제 방역 당국은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을 좀 늘리는데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그것을 하루에 1,000명 정도의 발생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기준이 상당히 낮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한 1,000명 정도로 본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방역 역량, 그 역량의 기준을 둔 것이고요. 그래서 1,0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새로운 기준 거리두기의 그 개편안을 적용해 보겠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그 거리두기는 현재가 이제 5단계인데 그걸 4단계로 나누게 되고요. 4단계가 억제 상태. 그러니까 1단계는 억제 상태라고 하고 2단계는 지역 유행, 3단계는 권역 유행, 4단계는 대유행 이렇게 이제 4개로 나눴고요. 각 단계는 전국에 500명 정도에 미칠 경우에는 1단계. 그러니까 1단계는 사실상 지금의 생활 속 방역과 똑같습니다. 아무런 규제가 없이 생활 속에서 그냥 기본적인 방역 수칙만 지키면 됩니다. 거리를 둔다거나 마스크를 쓴다거나 뭐 손을 씻는다거나 이런 정도이고요. 2단계는 이제 500명 이상일 경우인데 여기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2단계가 되면 지금 그 5인 이상 집합 금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8명까지 가능해집니다. 2단계는 8명까지 가능하고요. 다중이용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영업에 제한을 받지 않고요. 3단계가 이제 1,000명 이상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상정하는 개편안의 도입 시점은 2단계쯤으로 잡고 있는 것이죠. 1,000명 약간 미만을 보니까요. 이제 3단계가 되면 1,000명 이상이 되는데요. 이때는 5인 이상 모임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단계에 적용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중이용 시설도 대부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시간만 약간 제한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4단계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건 대유행 단계니까요. 근데 그것도 역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지만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밖에 모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조치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 시간도 밤 10시 정도까지 이렇게 제한을 두게 돼 있습니다. 예. 자,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체계를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당국은 새 개편안이 이 자율과 책임을 함께 강조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완화시켜 놓으면 이게 지금도 환자 수가 많은데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역 당국의 설명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을 많이 주되 그에 따른 처벌도 그만큼 강화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때는 한 번만 위반을 해도 개인이나 그 시설이 상당히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보다는 이제 훨씬 강한 처벌을 받게 되고요. 개인은 구상권 같은 것도 청구가 이제 많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지원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제 그 코로나19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주는 지원금도 전부 배제를 시켜버릴 그런 상황이고요. 업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태료하고 한 번만 걸려도 2주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업소도 역시 보상 같은 걸 다 제외시키겠다. 상당히 강한 처벌을 주면서 전체적인 방역을 유지하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설명하신 대로 중증 화열이나 치명률이 떨어진 것은 그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백신 접종이 큰 몫을 했습니다. 사실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계신 분들이 오랜 기간 또 면회조차 하지 못했는데 백신 맞은 입소자가 가족과 만날 기회가 좀 많아지게 됐다면서요? 그 지난해만 해도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감염, 집단 감염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 그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대개 이제 고령자들이 입소해 있거나 또는 거기에서 이제 일을 돌봐주는 분들도 대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위중증으로 가거나 이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예. 이것이 이제 방역 역량에 상당히 압박을 줬는데 올해 들어보면 실제로 집단 감염 가운데 요양병원과 시설의 비중이 지난 1, 2월에 5.7%인데 지난달 4월에는 1%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발생 자체가 떨어졌죠. 예. 실제로 이런 시설들의 백신 접종률이 요양병원이 76%, 그다음에 요양시설은 80%. 그러니까 이미 집단 면역을 형성할 만큼 이제 접종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데 지난해 한 해 동안은 이 요양시설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사실 가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원 환자나 또는 가족 가운데 한쪽에서라도 백신을 2번 맞으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물론 대면 면회라는 게 과거처럼 얼굴을 맞대는 면회는 아니고요. 다른 시설을 좀 해놔야 됩니다. 예. 칸마이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대면 면회가 허용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아마 시점은 2차 접종이 끝나는 시점 정도니까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은 종사자들 선제 검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맞기도 하고 격주로 한 번 맞기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조금 축소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 요양병원 가운데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주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1.5단계 지역은 격주에서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하고 요양시설은 격주에 한 번 정도로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요양시설은 조금 방역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이것이 이제 당국의 계산입니다. 예. 자, 화이자 백신은 현재 노인시설이나 또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맞고 있는데 최근 당국이 첫 번째 접종을 위한 예약을 잠시 좀 중단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한데 예.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달까지 화이자가 200만 회분, 100만 명 맞을 만큼이 들어왔거든요. 예. 그런데 정부에서 뭐 그 4월까지 300만 명 접종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2차 접종분을 1차로 좀 많이 돌려서 많이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이자 백신은 3주 만에 한 번 더 맞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월에 새롭게 화이자 백신을 놔주게 되면은 2차 접종을 못 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화이자 백신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몇십만 명 분량씩 조금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물량이 남겨놓지 않으면 1차를 맞고 화이자는 3주가 지나고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 이 예방 효과가 뚝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를 마친 3주 뒤에 반드시 2차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2차 물량을 좀 비축해 놓자는 뜻으로 이제 이달 들어서 예. 새로 맞는 분들은 이제 예약을 좀 잠시 동안 맞지 않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지금 화이자 백신은 5월에 이제 175만 회분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 90만 명분 정도가 들어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75세 이상이 35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은 물량이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신규 1차 접종 예약을 지금 중단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는 거죠. 예. 갑자기 이제 1차 백신을 중단을 시켜버리니까 각 지역별로 자기 맞은 순서로 예상했던 어르신들이 갑자기 맞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각에서는 정부가 300만 명이라는 목표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백신 접종의 조절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은 나오고 있지만 예. 어쨌든 6월까지 전체적인 물량이 제대로만 들어온다면 계획 자체는 크게 차질은 없을 텐데 단기간은 조금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홍남기 총리 대행의 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다 영상 연결이 돼 있죠. 예, 휴일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414차 방역중대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말 일각에서 화이자 백신 바닥 등의 표현으로 지나친 불안감을 가져오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백신 접종은 당초 방역당국이 계획하고 구상한 범주와 일정에 준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지난주 월요일 화이자 백신 4천만 회분 추가 계약을 포함한 백신 상황 전반을 투명하게 설명드리기 위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우리는 백신 1억 9,200만 회분, 9,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였다는 점, 그리고 상반기 6월 말까지 도입이 확정된 화이자 및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809만 회분 중 발표 때까지 387만 회분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급되었다는 점, 그리고 4월 마지막 주부터 5월 말까지 484만 회분, 6월에는 938만 회분이 순차 공급되어 이들 합계 1,809만 회분으로 상반기 중에 1,200만 명 접종이 이루어질 것과 모더나, 얀센 백신 등 상반기에 일부 도입을 추진 중으로 이 물량이 더해지면 더 여유롭게 6월 말까지 1,200만 명 이상의 접종이 가능하겠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분기 중에 약 8천만 회분, 4분기에 총 9천만 회분의 백신이 도입 예정임을 명료하게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께 발표해드린 위 내용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으며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상반기 도입 물량 1,809만 회분 중 화이자 백신이 약 40%인 700만 회분을 차지하는 바, 화이자 백신은 일정 지연 없이 매주 정기적인 요일에 순차 도입되고 있으며 앞으로 5, 6월 중에도 500만 회분이 매주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입니다. 오히려 재백신의 도입 일정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고자 협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의 접종 효과 최대화를 위하여 도입된 백신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접종해야 한다는 대원칙하에 전문가들과 치밀하게 협의하여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자에 대한 배분, 그리고 1차 접종 시기와 2차 접종 시기를 결정하고 접종 상황에 따라 필요시 기민하게 일정 조정 등을 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화이자 백신은 국내외 연구 결과 1차 접종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90%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고령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분들에게 1차 접종을 하고 후속 물량으로 2차 접종을 하도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차 접종자와 수주 전에 1차 접종을 마쳐서 2차 접종하게 되는 대상자가 겹치는 순환 시기가 있기 마련이며 이 경우 1차 접종자 규모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화이자의 도입 물량을 감안하여 1차 접종 실시와 순서가 도래한 이들에 대한 2차 접종 실시를 차분히 고려하면서 접종을 진행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6월 말까지 1,200만 명 접종 목표도 차질 없이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백신 수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시로 국민들께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왜곡되어 전달됨으로써 국민들께 과도한 불안감을 초래하는 것은 치열한 방역전의 수행과 국민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2개월간 기존의 6월 말까지 접종 대상으로 계획됐던 분들에게는 반드시 접종 안내 연락이 갈 것이고 접종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접종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받으신 국민들께서는 접종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어제 확진자 수는 606명이었습니다. 특히 불경 지역의 확진자 수가 146명으로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어 우려와 함께 방역 강화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나흘간에 계속 600명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좀처럼 600명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데다가 5월이 모임이 많은 가정의 달인 만큼 더 긴장되고 비상한 각오로 5월을 맞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발표해드린 바와 같이 내일부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3주간 연장 시행되며 특별 방역관리 주간도 한 주간 더 시행됩니다. 감염 경로상의 종전에는 집단 감염이 절반을 차지했었다면 최근에는 가족 또는 지인 간의 접촉을 통한 감염, 즉 선행 접촉자에 의한 감염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바, 이 점을 감안 5월 중에 각별한 접촉 자제와 수축 준수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 방역점검과 함께 첫째, 선제 검사에 대한 확대, 둘째,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방역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선제 검사 확대입니다. 감염 취약시설 등에 대한 선제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특히 5월 중에는 서울 지역의 초중고 교직원 학생 26만 명 및 노인시설 종사자 2만 명들에 대한 선제 검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정기 브리핑 시 상세하게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변이 바이러스 대응 강화입니다. 현재까지 주요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1,150건이고 이 가운데 해외 유입 건수가 319건, 국내 감염이 831건으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점점 늘고 있는 데다가 특히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10명 중 7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 감염되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최소 17개 국가에서 발견되고 있어 국내 유입 차단 문제도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지역 전파 억제 및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난주부터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고위험 국가인 남아공과 탄자니아에서 오는 입국자는 모두 2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고 있고 필요시 다른 고위험 국가 입국자 대상으로도 시설격리 확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의 역학조사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 울산 등 변이 바이러스 확진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은 별도의 차단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자치 방역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지난번 경북에 이어 전남 지역 22개 전 시군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확정하게 될 경우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전국 최저인 전남 지역은 이번 조치로 내일부터 일주일간 6명 이하의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영업 제한도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완화되더라도 방역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방역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의 모임이나 이동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모로 힘드시겠지만 잠깐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여행, 모임, 행사 등을 가능한 한 절제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요청을 드립니다. 모두 발언. 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 모두 발언 전해드렸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1차 접종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90% 안팎이다. 또 화이자 백신이 5월과 6월 중에 총 500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것이다. 과도한 불안은 국민 안전에 결코 좋지 않다. 이런 발언이었는데 인도발 변이 그 바이러스가 17개 국가에서 발생을 했다. 국내 유입 차단이 매우 절실하다. 이런 또 발언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인도 변이 바이러스는 지금 뭐 3중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 내에서 지금 그 하루에 40만 명 넘는 확진 환자가 나오는데도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물론 8건 정도가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도 변이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나머지 무슨 그 주요 3종 영국발, 남아공발,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굉장히 위험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방역 당국도 울산시와 함께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제 집중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이제 남은 대유행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나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달이 확산세를 통제할 고비라고 보고 내일부터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더 연장합니다. 코로나19 관련 내용 유재복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